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월달 어깨 파트 니만 해부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오늘은 제가 이제 실기 동작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단톡방에 제가 PDF 파일 하나 공유해 드리기는 했는데, 그 페이지 함께 열어보셔도 되고, 페이지 확인 없이 그냥 이 영상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명을 듣기만 하셔도 지난주차 이제 이론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아마 수월하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에 팔에 대한 이야기, 어깨의 복합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제가 공유해드린 PDF 파일 속에 부주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크게는 어깨 가슴 관절, 그리고 오목 위팔 관절, 그리고 돌림근띠라고 하는 회전근개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깨 관절의 모음, 그리고 편에 대한 근육을 함께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보여드릴 이 실기 파트가 지나고 나면 회원님들께서도 흔히 어깨가 불편하신 회원님들 또는 어깨 주변에서의 어떤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 회원님들 또는 실제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이제 어떤 질환을 진단을 받으신 회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동작을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먼저 확인해 주시면은 저희 이제 오늘은 리포머에서 동작을 진행을 해볼 건데 이 실기 동작 자체도 리포머에서 진행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 이제 스트랩을 활용해서 앞쪽에서 주는 저항감을 저희가 함께 이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트랩이 조금 이제 당겨지거나 조금 놓아짐에 따라서 회님이 앉아 계신 이 캐리지 바닥이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강사가 꼭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이 강사님들의 미세한 눈이 없어도 회원님께서 스스로 이 어깨 움직임에 대한 거를 인지를 쉽게 해내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지금 리포머 스프링 중에서도 초록 색깔 스프링 하나만 걸고 유지를 했고요. 이 긴 스트랩을 저희는 오늘 어깨에다가 먼저 걸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스트랩을 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이제 오늘은 이미 가정하기를 어떤 이제 어깨에서의 하강이라든지 하방회전이 나타난 회원님과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요, 저희 지금 이 회원님께서는 날개뼈가 예를 들어서 하강 그리고 하방회전이 동반이 되어 있는 회원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트랩을 걸어놓은 이 어깨가 앞쪽으로 말리게 되면서 이 스트랩이 빠지게 되는데 저희는 그러면 회원님께 이미 스트랩을 걸고서부터 날개뼈를 뒤쪽으로 스트랩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가지고 오시고 동시에 위쪽으로 이 스트랩을 1cm만 밀어주시게끔 권유를 드려서 중립의 모양으로 막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작을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볼 동작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스트랩을 걸고 미니볼 자체를 지금 골반대 옆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카메라 위치만 잠깐 옮겨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동작은 그저 이 공을 저희가 스트랩을 걸고 있는 이 어깨 움직임을 활용해서 몸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동작에 불과합니다. 다시 그대로 바닥 방향으로 공을 끌고 내려가는 동작이고요. 자,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동작 자체를 옆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이 크게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공의 움직임을 가지고 어깨를 한번 같이 움직여 볼게요. 다시 바닥 방향으로 어깨를 끌어내려 주기도 합니다. 잠깐 엉덩이 한번 붙여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 동작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이 동작은요, 저희 첫 번째 보고 계신 이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날개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거상과 하강의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거상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내실 때에는 어깨 가슴 관절의 움직임은 저희가 이제 복장 빗장 관절과 봉우리 빗장 관절의 움직임의 합으로 움직인다고 저희가 이제 지난 주차의 이론 파트에서 같이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 어깨를 저희가 상승 방향으로 올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흔히 AC 조인트라고 하는 봉우리 밑장 관절이 같이 끝이 쇄골 끝이 올라가게 되면서 앞쪽에 있는 복장 밑장 관절도 함께 같이 위쪽으로 따라 올라간다는 거 지난 주차에 같이 한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날개뼈에서의 거상의 움직임을 함께 만드실 때에는 복장 밑장 관절의 거상과 봉우리 밑장 관절의 약간의 아래쪽 돌림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원님께 그 움직임을 구분을 해내기 위해서는 스트랩을 걸고 있는 이 어깨만 단독적으로 올렸을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AC 조인트만 단독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반대로 저희 그러면 공을 같이 활용해서 스트랩과 함께 이 공을 몸 위쪽으로 끌어올려 볼게요 라는 큐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날개뼈 자체에서의 거상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날개뼈 자체에서의 거상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봉우리 빗장 관절과 복장 빗장 관절을 함께 움직여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봉우리 빗장 관절에서는 약간의 아래쪽 돌림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공을 끌어올리는 이 동작 자체에서도 스트랩을 걸고 있는 어깨와 이 공을 함께 밀어 끌어올리는 동작을 활용해 주셔야 날개뼈를 동시에 위쪽으로 거상의 움직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함께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이때에도 당연하게도 저희가 처음 세팅 자체를 중립으로 맞춰놓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스트랩이 빠지거나 어깨의 팔 밑으로 끌려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중립의 포지션이 풀린 거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회원님께서는 이 스트랩이 어깨에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약간의 이 스트랩을 뒤로도 밀고 선장 방향으로 살짝 밀어서 스트랩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진행시켜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바로 이제 밑에 가운데 있는 동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거는 이제 날개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외전과 외회전 움직임인 건데요. 자, 그 포지션 자체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리포머 캐리지 위에서 투피크 A 포지션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공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게 될 텐데, 자, 공의 움직임에 집중을 한번 해주시면, 중립에서 시작해놨던 저희의 이 미니볼이요, 앞쪽으로 굴러가게 되면서,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 윗팔뼈에서는 약간의 안쪽으로 모아지는, 그러니까 이 저희 지금 이 PDF 파일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날개뼈를 내림의 동작으로 만드는 동안에는 복장 빗장 관절의 내림 동작과 봉우리 빗장 관절의 안쪽 돌림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완성시킨 이 동작에서는 마찬가지로 봉우리 빗장 관절에서의 안쪽 돌림이 함께 만들어진 포지션이 되겠죠. 다시 제자리로 끌고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근데 이때는 스트랩이 잘 빠지는 방향으로 이 어깨가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 미니볼을 움직일 때에는 과도하게 내가 날개뼈를 움츠려서 갈 필요는 없고 스트랩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자연스러운 이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동작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을 앞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뒤쪽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렇죠. 날개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자체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거상과 하강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내외전과 외외전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처음에 했던 동작처럼 이 상태에서 이 스트랩과 미니볼을 천장 방향으로 같이 끌어올려 주시는 것, 더 끌어올려 주셔도 돼요. 더 끌어올려 볼게요. 여기서 다시 하강의 방향으로 미니볼을 끌고 내려가 주시는 것까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동작은 이제 앞쪽으로 미니볼을 옮겼다가 내외전의 패턴으로 함께 만들어 주시고 반대로 이제 골반 옆 제자리까지 가지고 왔을 때는 자연스러운 이렇게 외외전의 움직임까지 가지고 갔고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요. 다시 그대로 엉덩이 붙여서 한번 앉아 볼게요. 방금 이 동작에서도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관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스트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중립을 맞춘 것 그리고 거상의 움직임과 함께 내외전과 외외전의 움직임까지 같이 연결을 해보셨고요.
자, 그리고 맨 밑 페이지 먼저 그 다음 확인해 주시면은 공의 위치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 요 동작은 날개뼈에서의 상방 회전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이제 날개뼈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방회전의 움직임 또한 이제 복장, 빗장 관절의 움직임과 봉우리 빗장 관절의 위쪽 돌림의 합에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저희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팔을 만세 방향으로 180도 만세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 날개뼈가 60도 정도 바깥쪽으로 상방회전이 되는 움직임이 무조건 굉장히 좀 잘 나와줘야 180도 만세까지 팔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그럼 이 동작에서도 마찬가지 미니볼의 위치가 바뀌었죠. 팔과 이 위팔뼈 위쪽에다가 미니볼을 끼워 두시고 그 상태에서 이 스트랩과 함께 내 공을 머리 위쪽 방향으로 끌고 올라가 주시는 겁니다. 다시 그대로 밑으로 끌고 내려갔다가요. 자, 위 방향으로 미니볼을 끌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스트랩과 함께 같이 동작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동작을 보고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가슴 관절의 완전한 60도 돌림 자체는 완전한 저희가 180도 만세 방향으로 팔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미니볼을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그냥 들어 올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스트랩이 있는 방향으로 공을 끌어올리는, 밀어 올리는 느낌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게 앉아 계신 저희 스트랩을 끼고 있는 회원님께서는 잘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공만 끌어올리게 되면은 어깨에서 오히려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스트랩을 걸고 있는 이 어깨를 함께 위 방향으로 끌고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날개뼈에서도 상방회전의 움직임을 함께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저희 봤을 때 어깨에서의 어떤 특정적인 불균형 또는 어깨 충돌 증후군 요런 좀 불편감 호소로 인해서 180도 만세가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에다가 스트랩을 건 상태에서 미니볼과 함께 이 스트랩을 건 어깨를 같이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180도 만세까지 이 날개뼈가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포지션 자체가 2PK 포지션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저희 보고 계신 것처럼 엉덩이를 붙여서 앉아 주셔도 되고,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엉덩이를 세워서 앉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엉덩이를 세워서 앉아 있을 때는요, 발을 열어서 앉아 있는 것보다 발끝을 모아서, 그리고 약간 이 발끝을 까치발로 들어 올려서 발과 이 무릎을 삼각대처럼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시켜 주셔야 회원님께서 스스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몸의 위치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시거나 이렇게 2PK 포지션으로 잘 자세 잡기를 어려워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앞쪽으로 넘어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이렇게 2PK 포지션으로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발끝을 모아서 동작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게 되면은, 자, 이제는 오목 위팔 관절이라고 하는 이 관절의 움직임, 저희 흔히 GH 조인트라고 하는 관절의 움직임인 건데요. 흔히 정말 쉽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회원님들께도 이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게는 어깨라고 대표적으로 좀 지칭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아까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뼈가 약간 이제 상방회전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정상인데 그런 이 정상적인 모양 때문에 관절 오목 또한 이제 위쪽으로 약간 향하고 있는 게 또한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요 구간에서는 어깨에서의 조금 더 광범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어깨에서의 움직임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어깨에다가 이렇게 스트랩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시작 한번 해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 팔 자체를 옆으로 나란히, 그러니까 벌림의 포지션으로 같이 가지고 오는 것. 그렇죠. 다시 밑으로 내리는 것까지요.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가지고 가기도 할 거예요. 자, 굽힘의 포지션까지 가는 것. 다시
골반 옆 차렷까지 동작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전의 방향까지 가주시는 게 좋겠죠. 이 위팔뼈와 이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서 신전의 방향까지 저희가 동작을 이어갔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동작에서 저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 지금 PDF 파일 중에서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잠깐 확인해 주시면 저희 이제 오목위팔 관절 자체는요, 이 주변에 보시면은 섬유성 관절 주머니, 정말 쉽게 이제 근막이라고 하는 게 그 주변을 굉장히 많이 감싸고 있게 되는데, 이 오목위팔 관절의 관절 주머니의 공간 용적 자체도 위팔뼈 머리의 크기의 2배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목위팔 관절에서는 넓은 가동 범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외전의 벌림의 포지션, 구피의 포지션으로 또는 이제 신장 폄훼의 포지션으로 가지고 갈 때에도 가동 범위를 줄여서 가는 것보다는 자, 가동 범위를 넓게 만들어 주시면서 광범위한 움직임에서 조절을 하는 능력을 회원님 몸에서 갖게 해드리는 게 저희 1번 목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벌리는 그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정렬에서는 180도 만세까지 가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80도 만세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아까 방금 이제 앞선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날개뼈 자체에서의 상방회전이 만들어지는 것 60도, 그리고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오목이팔 관절에서의 만세 방향으로 벌려지는 동작도 120도, 총 합 180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팔을 벌림의 포지션으로 180도 만세까지 도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동작과 섞어서 큐잉을 해보자면 어깨 뒤에 걸고 있는 이 스트랩을 함께 끌고 올라가는 포지션을 사용해 주셔서 만세까지 이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트랩을 걸고 있는 어깨를 함께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날개뼈의 상방회전의 움직임과 함께 지금 보고 계신 이 오목위팔 관절에서의 120도 외전의 모습까지 같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만일 이 동작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회원님께 앉아있는 이 캐리지 바닥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건 이제 회원님께서 잡고 계신 자, 회원님께서 이 어깨 주변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미니볼을 가지고 함께 진행을 했었던 동작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동작을 진행을 시켜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방금 봤던 이 동작을 굴곡의 포지션까지 다시 연결해 볼게요. 아까는 이 90도 굴곡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180도까지 한번 만세를 들어 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하게 이 위팔뼈가 위쪽으로 120도 정도, 오목이팔 관절의 굴곡 120도, 그리고 어깨 가슴 관절의 위쪽 돌림도 마찬가지로 60도 함께 만들어 주셔서 이 두 가지를 총합해서 180도로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특히 굴곡의 끝 지점에서는 저희 이제 뒤 관절 주머니가 이제 약간의 신장이 되면서 위팔뼈를 약간 위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자, 다시 그대로 바닥 밑으로 끌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방금 보고 계신 요 동작에서 제가 하나, 추가드릴 수 있는 게, 자, 팔을 나중에 이거는 뒷페이지에서 또 함께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팔을 만세 방향으로 가지고 가실 때에 이 상방회전의 움직임과 함께 위쪽으로 이 핸존 자체를 쓸어 올려주시는 핸존을 함께 사용을 해주셔서 저희 이제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이 겨드랑 주머니에서도 신장의 효과를 같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다시 그대로 바닥 밑 방향으로 차렷 상태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폄의 동작까지, 신전의 동작까지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스트랩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오목휘팔 관절에서의 신전 각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신전 각도는요, 수동으로 신전을 시켰을 때에는 60도 정도 가능하고, 능동적으로 지금 신전을 시켰을 때에는 약 80도 정도 가능하게 될 텐데, 자, 신전의 완성 동작을 저희가 한번 보자면, 여기까지 동작을 보여주셨을 때, 저희 약간은 이 위쪽에 있는 날개뼈가 전방경사의 방향으로 함께 따라가 주셔야 저희가 정상적인, 맞아요, 움직임이, 신전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다시 그대로 위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이 동작을 보셨을 때에는 동작 자체를 나노 단위로 조금씩 쪼개서 동작을 보여드렸는데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연결지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위팔뼈를 앞쪽으로 굴곡의 패턴 먼저 만들어 주시고 서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방향으로 가지고 가셨다가 그대로 이 위팔뼈를 그렇죠. 옆으로 나란히 방향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 서클을 앞쪽에서 한 바퀴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다시 바닥으로 내린 상태. 자, 이렇게 이 위팔뼈 관절에서, 그러니까 오목위팔 관절에서는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적은 범위에서 적게 적은 저항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 가동 범위를 넓게 이용을 하셔서 조금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확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저희께 흔히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다 보면 회원님들께서 이거 견인 치료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 주실 텐데요. 이때 이렇게 팔을 움직이실 때에도 팔을 멀리 뻗어볼게요 라는 퀴인과 함께 이런 동작을 진행시켜 주셨을 때에 회원님들께서는 피드백으로 견인 치료하는 것 같아요. 팔이 조금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랩 이번에는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요. 음.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윗팔뼈에서의 오목이팔 관절에서의 안쪽 돌림과 바쪽 돌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요, 저희 이제 오목이팔 관절의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안쪽 돌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쪽 돌림이라고 하면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윗팔뼈의 머리가 관절 오목에 대해서 앞쪽으로 구르면서 동시에 뒤쪽으로 미끄러지는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쪽 돌림에 해당하는 거는 윗팔뼈의 머리가 관절 오목에 대해서 뒤쪽으로 구르면서 동시에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동작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목이팔 관절에서의 이제 안쪽 돌림은 윗팔뼈의 머리가 관절 오목에 대해서 앞쪽으로 구르면서 그리고 동시에 뒤쪽으로 미끄러지는 저희가 흔히 후방활주를 만들어내는 포지션의 동작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전방활주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안쪽 돌림에서의 운동을 많이 잘 해주셔서 안쪽 돌림의 운동을 잘 해주셨을 때에 후방활주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에서 모음된 위치, 밑팔뼈가 모음이 되어 있는 위치에서 안쪽 돌림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찬가지로 스트랩의 저항감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이 팔꿈치 앞쪽에서 이 스트랩을 한번 끼운 상태에서 준비를 해볼게요. 그죠? 자, 중립인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배 앞쪽으로 이 주먹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팔뚝에 걸어놓은 요 스트랩의 움직임 없이 또는 앉아 계신 이 캐리지 바닥에 움직임이 없이 이 윗팔뼈만 내외전의 방향으로 같이 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그대로 중립의 모양까지 가지고 가셨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가쪽 돌림의 움직임까지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저희 지금 파일에 나타난 사진 중에서는 위쪽에 해당하는 동작에 위쪽에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동작이 될 건데 자, 지금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 동작을 큐행을 할 때에는 윗팔뼈 자체를, 이 팔뚝 자체를 수직축으로 삼아서, 자, 그 상태에서 모음된 위치에서 팔꿈치를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안쪽 돌림으로 이 윗팔뼈를 가지고 돌아오셨을 때에는 약 75도에서 85도까지 이 팔을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하고요. 반대로 저희가 중립이 되어 있는 위치에서 반대로 가쪽 돌림까지 가실 때에는 60에서 70도가량 이 외회전 방향으로 같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을 고정을 하시는 방향에서의 움직임을 먼저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 윗팔뼈 자체를요. 90도 외전의 포지션까지 먼저 가지고 가셔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보실 때에 모음된 위치에서의 가쪽 돌림은 60에서
60도에서 70도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90도를 벌려낸 상태에서는 이 팔뼈를 외회전 가쪽 돌림으로 바꾸는 동작은 90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다시 팔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것까지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동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팔꿈치에다가 걸어놓은 수직의 축이 흔들리지 않게끔 또는 이 앉아 계신 캐리지의 이 위치가 변하지 않게끔 유지시켜 주시는 거 지금 너무 중요하고요. 다시 바닥 앞쪽으로 중립 포지션 맞춰서 가지고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동작에서는요, 다음 페이지 함께 넘겨주시게 되면은, 이제 넘겨 볼게요. 한번 넘겨주시게 되면은 방금 본 요렇게 90도 외전시킨 상태에서의 동작을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스트랩을 걸고 있는 위치 또한 살짝 바꿔보시면 좋은 게요. 방금은 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의 관절을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시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지금 이 동작에서는 축을 바꿔서 어깨에다가 스트랩을 걸고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위팔뼈를 일단은 안으로 가지고 온 상태에서, 그렇죠. 자, 후면에 있는 이 근육들과 함께 관절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앉아있는 모습 또한 저희는 머메이드 포지션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모아낸 상태에서 유지, 그대로 줄을 끌고 엉덩이를 함께 시트에서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동시에 이 상태에서 상체에서의 트위스트를 함께 만들어 주시면서,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완성 동작까지 가지고 가주시는 거 저희 중요하고요. 다시 앉으실 때에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앉는 것보다는 버틴다는 느낌을 주시면서 다시 팔을 제자리 중립의 포지션으로 가지고 가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가볼게요. 어깨 앞쪽에 걸어놓은 스트랩을 가지고 이 팔을 모음의 상태로 가지고 오셔서 머메이드 동작에서 맞아요. 일어나셔서 상체를 조금 더 트위스트 시켜서 이 어깨 뒷면에 있는 근육들을 더 많이 신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뒤쪽으로 가지고 가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이어가셔서 중립의 포지션까지 함께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 이 동작에서는 위쪽의 글 단락을 보시면은 본문의 약간 맨 밑쪽의 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이 동작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능동적인 안쪽 돌림 동안에 지나치게 타이트한 뒤 관절 주머니는 위팔뼈 머리를 너무 앞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은 GH 관절에서의 불안정성과 봉우리 및 이제 부딪히는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는 것 또한 저희가 이 글에서 확인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보고 계신 이 동작 자체에서는요 타이트한 뒤 관절 주머니를 안쪽 돌림 동안 위팔뼈 머리를 앞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뒤에 있는 타이트한 이 뒤관절 주머니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에서 동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동작 연결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어깨 위에다가 걸어놓은 요 스트랩이 빠지는 것 또한 안 빠지게끔 다 고정시켜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처음에 그러면 안쪽 돌림 포지션에서 동시에 모음의 상태로 뒤관절 주머니를 늘려주시고 그대로 동시에 머메이드 동작에서 한번 상체를 세워서 올라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상태에서 가슴을요 왼쪽으로 회전을 시켜서 맞아요. 자, 이미 신장되어 있는 뒤 관절 주머니를 상체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시켜서 더 많이 트위스트 시킬 수 있게끔 유지를 시켜주시고, 자, 이거는 이 동작에서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상체를 회전을 풀고, 엉덩이를 앉혀두고, 팔을 중립의 포지션까지 다시 가지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동작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그러면서 이때 큐잉은요. 어깨 뒷면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또는 이 스트랩을 끌고 가지 않고 동시에 이 팔만 회전을 시켜주시는 것 또는 상체를 회전시킴과 동시에 팔의 회전을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 함께 확인 가능하고요. 다시 그대로 상체를 정면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서 좋아 이제 한번 스트랩 제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동작에서는
이렇게 스트랩의 고정을 통해서 이 GH 조인트에서의 관절을 안정적으로 조금 잡아낼 수 있는 동작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 봤었는데요. 뒤쪽에 있는 페이지 잠깐 넘어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쪽에 리포머에서의 이제 스트랩 걸고 하는 동작들이 몇 가지가 좀 나와 있는데, 자, PDF 파일 중에서는, 잠시만요. 10페이지 확인해 주시면은 이 동작 확인 가능하실 텐데, 앞에서 보실 때에요. 전거근은 어깨 벌림의 전체 동안에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상부 승모근은 벌림의 초기 작용에 큰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부 승모근은 벌림의 후기 동작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옆에 지금 보시면은 표를 통해서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거근과 상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을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는 앞쪽에 있는 요 스트랩을 팔에다가 걸고 동작을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한쪽 팔로 저희가 스트랩을 걸고 동작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부터는 양쪽 팔에다가 스트랩을 걸고 동작을 유지해 볼 거고요. 자, 첫 번째 포지션에서는 이렇게 팔꿈치에다가 다시 한번 더 축을 사용해서 스트랩을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저희는 이 전거근과 이 하부 승모근, 상부 승모근의 움직임을 활용을 시켜서 1단계로는 상체 자체를 신전의 포지션까지 함께 끌고 가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팔꿈치에 걸고 있는 이 스트랩을 함께 같이 위쪽 방향으로 끌고 올라오는 것 필요하고요. 그렇죠. 다시 앞쪽으로 팔을 풀어서 내려와 볼게요. 자, 스트랩을 조금 가볍게 바꿔볼 건데, 자,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위쪽 방향으로 상체를 수완의 포지션까지 신전을 만들었을 땐,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팔꿈치에 걸고 있는 스트랩을 가지고 가는 포지션을 함께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상체를 수완의 포지션까지 함께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그대로 상체를 정면의 방향으로 가지고 돌아오셨다가, 자, 이번에는 방금 갔던 그 동작에서 서클로 돌아오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상체를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신전의 포지션까지 함께 이어가 주시는 것.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팔을 약간 바깥쪽으로 벌려내셔서 그대로 앞쪽 방향으로 이번에는 상체를 세워서 돌아오는 겁니다. 동시에 팔도 모아주시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동작을 다시 한 번 더 섞어볼 건데, 다시 한 번 더 상체를 수완의 포지션까지 연결 지어서 바닥 캐리지를 앞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연결 지어 보시는 것. 바깥쪽으로 팔을 열어서, 그렇죠. 움직여서 팔을 상체를 앞으로 나란히로 다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어깨에서의 광범위한 움직임을 지금 이 보고 계신 것처럼 상체 스완의 동작을 함께 섞어서 동작 보고 있고요. 저희 이 동작을 앞에서 페이지를 확인하실 때 음, 6페이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전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거근 자체는요, 저희가 이렇게 푸시업을 하는 동작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을 텐데, 특히 푸시업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날개뼈를 내림의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거근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이 전거근의 결 방향 때문에 항상 이 내림에만 유일하게 단독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전거근에서의 2차 작용들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거근의 이제 아래 섬유들은 이 선의 근육들의 결 방향에 따라서 어깨뼈의 위쪽 돌림이 가능하게끔 전거근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거근이 다른 힘선들과 함께 작용을 하게 된다면 아래쪽 각을 앞쪽으로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어깨뼈에서의 뒤 기울임을 함께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봉우리 빗장 관절의 안쪽에 있는 선은 어깨뼈의 가쪽 돌림의 토크까지 함께 만들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서클 그려서 내려볼게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정석은 자체는 이 팔을 단순히 내미는 동작에만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날개뼈에서의 이제 위쪽 돌림에 작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후방경사 방향으로 뒤로 기울이는 것도 동작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깨뼈를 가쪽으로 돌리는 데에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동작에서조차도 팔꿈치를 걸고 저희가 상체를 움직여내는 이 동작 자체에서도 전거근의 움직임을 사용해 보시면 이 아래쪽 섬유와 이제 다른 힘선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날개뼈를 후방경사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 또 하나 그리고 위쪽 상방회전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는 다른 관절의 움직임을 함께 포함시켜서 서클을 그려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완의 포지션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연결을 지어서 이어서 6페이지부터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의 방향 때문에 전거근의 작용은 굉장히 조금 더 광범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리폼업 위에다가 박스를 함께 올려서 동작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숏박스로 준비를 먼저 우선은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풋바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이 시퀀스를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풋바를 지금처럼 45도의 높이까지 올리게 되면 사실 상체에서의 이제 힘보다는 하체가 버티는 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45도보다 살짝 한 칸 더 낮춰서 이 정도의 각도에서 동작을 유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PDF 파일 중에서는 7페이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이 회원님이 조금 더 편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스타퍼로 이 캐리지의 너비를 함께 지금 조절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을 해볼게요. 앞에서 한번 전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전거근이 정말 일사적으로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푸시업을 할 때 내미는 동작에서 밑으로 팔꿈치 접어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팔꿈치를 다 펴고 내림의 포지션까지 왔을 때 여기서 전거근이 지금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것과 동시에 저희는 이 오목이팔 관절, 그러니까는 이두의 위팔 두갈래근에서의 작용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앞쪽에 있는 이 짧은 스트랩을 잡아서 동작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팔꿈치를 앞에 있는 이 박스의 모서리 부분에다가 얹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스트랩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걸어 볼 거예요. 손바닥 앞에다가 걸고 유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동작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윗팔 두 갈래 근의 긴 갈래를 함께 사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윗팔 두 갈래 근의 힘으로 이 스트랩을 얼굴 앞쪽으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팔꿈치를 딛고 있었던 박스는 앞쪽으로 끌려가게 될 텐데요. 다시 그럼 놓으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 있는 이두의 힘을 버티면서 앞쪽으로 이 스트랩을 놓아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다시 이 앞쪽에 손바닥에 걸어놓은 스트랩을 내 몸 쪽으로 가지고 당겨 오시고
다시 그 상태에서 스트랩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 팔의 힘을 버티면서 천천히 놓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 자체가요, 앞에서 봤던 이 전거근과 함께 동작을 섞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처음 이 동작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저희가 진짜로 푸시업을 하는 것처럼 전거근의 힘을 사용해서 박스를 앞쪽으로 밀어내는 것. 자, 이때 그러면 전거근의 힘을 함께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민의 포지션으로 먼저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박스와 캐리지를 함께 앞쪽으로 밀어내는 것. 이 동작을 먼저 진행을 시켜주시고 다시 상체를 위쪽으로 세워 올라오실 때에는 전거근의 힘으로 버티면서 돌아올 수 있게끔 유지시켜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앞쪽으로 내 전거근의 힘을 사용해서 이 박스를 내민의 포지션까지 먼저 가지고 가시고 앞쪽으로 천천히 이 박스를 밀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거근의 힘으로 내민의 포지션으로 바꿔내는 것 유지하고 동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느낌을 처음부터 잘 잡아주셔야 나중에 하는 그 동작에서도 연결지어서 사용을 잘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체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되면은 전거근을 밀어야 할 때에 전거근이 조금 약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자극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이 전거근 사용을 위해서 하체에서의 과한 버티는 힘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제가 이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엉덩이 높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거나 또는 이 미니보드의 높이까지 많이 낮아져 있을 때는 하체에서 버티는 힘이 조금 더 커져서 전거근이 내미는 동작에 집중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도보다 조금 더 낮은 훅바의 높이를 설정을 시켜주시고 그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는 것처럼 전거근의 힘을 사용을 시켜서 박스를 밀어내는 것부터 동작 연결해 주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동작에서는 위팔 두갈래근이 약화가 되어 있는 분들께 적용시키기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동작에서도 위팔 두갈래근을 사용해서 이 스트랩을 내 얼굴 가까이 가지고 옵니다. 자, 풀어낼 때도 마찬가지로 버티는 힘으로 풀어주시는 건데,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요. 팔꿈치의 무게중심을 사용해서 회원님께서 스스로 이 스트랩의 무게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두의 근육이 너무 약한 회원님들께서는요, 당겨올 때 오로지 단독적인 이두의 힘보다는 팔꿈치로 박스를 함께 같이 밀어내는 힘을 조절을 시키셔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을 내가 내 힘으로 조절을 시켜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다시 대신에 놓으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두로 계속해서 버텨놨던 그 힘을 앞쪽으로 풀어낼 때도 마찬가지로 버티는 힘을 최대한 써주시는 거고 다시 끌어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이두의 힘으로 가지고 오시고 풀어주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두의 힘을 버티면서 신장성 수축의 힘을 함께 사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실 때에 너무 이두의 근력이 약한 분들은 팔꿈치를 밀어내는 동작으로 함께 이어주시면 될 텐데 대신에 밀었을 때 이두의 힘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스트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느슨해지면은 근육이 강화가 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아까 방금 봤던 그 동작에서의 연결로서 저희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위팔 두갈래근의 힘으로 이렇게 스트랩을 가지고 오는 것 가능하고요. 다시 그대로 놓아낸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플랭크 동작까지 연결을 지어 볼 건데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 발의 위치를 고정, 박스를 전거근의 힘과 함께 같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앞쪽에 방금 저희 쓰실 때 위팔 두갈래근의 힘을 함께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플랭크 동작을 완성을 시켰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휴.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휴. 힘드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 건데 제가 스트랩을 조정을 조금 해봐야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조금 힘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전거근 힘을 사용해서 함께 한번 가볼 건데요. 앞쪽으로 이렇게 박스를 밀어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거근의 힘, 그리고 엉덩이를 풋바에서 떨어뜨린 상태에서 앞쪽으로 전진을 시킬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거근의 힘으로 유지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전거근 약화가 조금 더 만들어지신 회원님들께서는 전거근에서 약간 익상견갑의 포지션이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상작용을 막아서 동작 이어가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자, 잠시만요. 숨 좀 쉴게요. 자, 지금 PDF 파일 중에서 9페이지 지금 잠깐 확인해 주시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방금 이 동작이 풀 시퀀스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저희 흔히, 저도 사실 전거근을 그렇게 잘 쓰는 편은 아닌데, 강사님들께서도 전거근 사용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흔히 이제 또 어깨 가슴 관절을 위쪽 돌림에 기여하는 이 전거근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가장 쉽게는 익상견갑의 포지션을 많이 만들어내게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익상견갑인 회원님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 보면 특히 리포머에서 풋바를 잡고 또는 지금 이렇게 박스 방향을 보고 무언가 좀 박스를 잡고 하는 플랭크, 풋바를 잡고 하는 뭐 니스트레치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날개뼈의 익상견갑의 포지션이 조금 더 커지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자, 그 동작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익상견갑의 포지션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체에서의 약간 무게중심을 빼고 상체에서의 전거근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플랭크까지 동작을 이어가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도 전거근의 기능을 사용을 함께 하셔서 날개뼈가 익상견갑의 포지션으로 함께 돌아오지 않게끔 유지시켜 주시는 거 지금 너무 중요하고요.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PDF 파일 중에서 9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 동작이 될 텐데요. 자, 바의 높이는 똑같이 이렇게 준비를 시켜 보실 거고요. 스위밍 동작으로 동작을 이어가 볼 건데, 아까 저희가 앞선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때에 전거근 자체는 내림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날개뼈의 이제 위쪽 돌림, 그리고 뒤 기울임, 그리고 가쪽 돌림에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필라테스 대표 동작은 매트에서 할 수 있는 스완 동작, 그리고 스위밍 동작,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 동작을 오늘은 저는 이렇게 리포머 박스 위에서 동작을 진행을 시켜 볼 건데요. 자, 처음에 앞쪽에 있는 이 박스 끝에다가 고관절을 걸쳐낸 상태에서 준비를 시켜 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쪽 발은 필라테스 스탠스를 사용을 시켜서 뒤꿈치는 붙이고 발을 까치발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동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는 그래도 전거근의 기능을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앞에서 플랭크 동작을 보실 때처럼 한쪽 팔씩 저희가 팔의 움직임을 이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버티는 이 오른쪽 팔의 밑에 있는 숄더 레스트를 눌러내셔서 보상작용이 나오지 않게 유지를 시켜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반대쪽 손이 이 왼쪽 팔은 저희가 180도 만세까지 팔을 들어 올려 주실 건데 자 이대로 만세까지 올라올 때는 전거근이 함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쪽 돌림, 후방경사 그리고 위쪽 돌림이 함께 동작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고요. 다시 팔을 내리는 동작까지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볼 건데, 팔을 만세 방향으로 들어 올릴 때는요, 앞에서 봤던 저희가 풀 시퀀스를 사용을 시켜서 전거근의 기능 또한 같이 한번 만들어 주시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한쪽 팔씩 연습하는 거 한 번 더 가고, 바로 동작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앞쪽으로 동작을 또 연결 지어 볼 건데 양쪽 팔 함께 움직여 볼 거예요. 양쪽 팔을 함께 만세 방향으로 들어 올렸을 때 마찬가지로 180도 만세까지 팔을 들어 올리는 건데 가쪽 돌림과 이제 위쪽 돌림 그리고 후방 경사의 동작이 함께 만들어져야지 이 동작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처음에 했던 수완 동작과 함께 동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위 방향으로 팔을 들어 올림과 동시에 다리를 뻗어서 헤리지를 열어주시는 거고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팔을 제자리로 끌고 돌아옵니다.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풋발을 밀어내는 것과 동시에 팔을 들어 올릴 때에 날개뼈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방경사가 쭉 돌림, 위쪽 돌림 함께 만들어 주시고 호, 힘드네요. 다시 가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스위밍 바로 넘어갈 건데 앞쪽 위방향으로 이렇게 양쪽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날개뼈에서의 움직임, 전거근에서의 활성화, 하부 승모근에서의 활성화 함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제서야 이제 스위밍 동작을 한번 볼 건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수완 자세에서의 동작을 한번 맞춰주시고 자, 한쪽 다리만 저희가 풋바에서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왼쪽 팔도 함께 만세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패턴으로 스위밍 동작 이어가 볼 건데, 처음에는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방향에서 스위밍 동작 연결지어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는 저희가 수완 동작에서 양쪽 팔을 함께 움직여냈는데, 지금 이 동작 보는 거는 한쪽 팔을 하나씩 움직이는 게 되기 때문에 양쪽 팔을 함께 움직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한쪽 팔씩 움직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휴, 굉장히 힘든데요. 손님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자, PDF 파일 중에서 자, 앞쪽에 보고 계신 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회전근개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함께 나오게 될 텐데 자, 회전 근개는요, 0도에서 90도 벌림보다는 이 120도 이상, 60도, 120도 이상까지 벌려냈을 때 훨씬 더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보여드렸던 실기 동작들이 사실 다 90도 이 밑에서 움직이는 동작들이 아니고 거의 다 만세를 올려서 날개뼈의 움직임과 이제 GH 조인트에서의 움직임도 최대한 광범위한 움직임 안에서 조절력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해드렸는데 이런 동작들이 사실은 회전근개 강화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잠깐 확인해 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능형근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될 텐데요. 저희 이제 필라테스 대표 동작들 중에서 능형근을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이 있어요. 자, 리포머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리포머의 로잉 시리즈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가능하게 될 텐데 팔을 만세 방향으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차렷 자세로 내릴 때에는 하방회전의 움직임이 동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능형근에서의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나오게 됩니다. 휴. 자, 자, 마찬가지로 2PK 포지션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손에다가 스트랩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로잉 시리즈의 동작까지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능형근을 사용해서 하방회전의 움직임까지 같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상체를 바닥 앞쪽으로 숙여내셔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앞쪽으로 상체를 숙일수록 날개뼈는 더 많이 전방경사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중요하고요. 자, 상체가 바닥으로 낮아지고 손이 높아질수록 능형근의 자극이 점점 강해지는 거 느끼실 수 있고요. 다시 그대로 상체를 한번 세워서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동작 한 3개만 반복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만세 방향에서 다시 돌아오실 때 지금 하방회전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날개뼈가 차렷 상태로 내려올 때 하방회전의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자,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손이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끔 약간은 모아낸 상태에서 진행을 시켜주시는 건 필요하고요. 앞쪽으로 그렇죠. 상체를 숙여내 주실 때에 지금 아까 저희가 스트랩을 끼고 저희가 동작 봤던 것처럼 신전의 포지션에서 앞쪽으로 내 상체를 숙여서 전방경사의 패턴까지 같이 연결을 지어서 능형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패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지금 보여드린 시퀀스 자체는요, 어깨가 최대한 범위를 적게 줄이고 저항감을 줄이고 이런 동작들이 아니고
저항감이 조금 더 있더라도 어깨 움직임 자체를 광범위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진행시켜 주셔야 어깨에서의 어떤 특정적인 충돌 증후군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 또는 자세적으로 양측이 조금 불균형하다거나 180도 만세까지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실기 파트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지난 주차에 봤던 그 이론 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어깨 복합체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저희가 다음 달에 진행하게 될 팔꿈치 파트에 대해서도 이해를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실기 동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